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조망하는 채널입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한 나라의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준비된 차량에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빈손 귀국. 대한민국 경제에 명운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바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은 누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한미 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미국의 국부 펀드처럼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죠. 마치 거대한 고래가 작은 새우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일본처럼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은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투자액의 부담은 일본보다 무려 5%나 높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 원화는 일본 엔화와 같은 기축통화도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막대한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1997년 온 국민이 고통받았던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다시 겪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국익이라는 단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때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도 합니다. 힘이 약한 새우가 고래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외치는 것은 안타깝게도 싸움의 판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고래와 새우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한 정치인의 소위 형수욕설 녹음 파일을 편집하여 유포한 혐의로 부산의 한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아들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자 그의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아들 대신 아버지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경찰에 항의했지만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문제로 인해 계속되는 경찰의 연락에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낀 아버지는 결국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신념의 대립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과열된 진영 논리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와 신념이 과연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보다 더 무거운 것인지 말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랑은 태평양 건너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워싱턴 지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고든 창 변호사, 모스탄 전 대사, 그리고 전한길 대표와 같은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단호하고 비장했습니다. 이들은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한길 대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신변의 위협과 미국 망명을 고려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증언하며 보수층의 단결과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을 호소했습니다. 토론회의 슬로건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실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관세 협상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협상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워싱턴 D.C.가 아닌 미국 상무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까지 쫓아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최후 통첩에 가까운 압박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협정안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25%의 관세를 감당하든지 선택하라. 결국 우리 협상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성과라도 부풀려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협상의 처참한 실패를 가장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장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첫째, 강대국의 힘 앞에서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 둘째, 우리 사회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가. 그리고 셋째,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이영만리 타국에서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는가. 고래와 새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핥히는 갈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역사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